드디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생산 감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침체되어가는 반도체 시장. 이 반도체 시장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불황기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D램은 연간 20%, 낸드 플래시는 40% 이상의 성장이 예고됐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7% 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새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7.4%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난해 4,820억 달러 규모였던 반도체 시장은 올해 4,462억 달러 규모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불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불황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었고요. 충격에 대비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감산 배경에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는 메모리 재고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시황에 따르자면 현재 데이터 센터들의 D램 재고량을 8주치가량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원래 연초에는 이 재고량이 5에서 6주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늘어난 수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재고가 적정 이상으로 늘어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적극적인 라인 최적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점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D램 비트 그로스, 이 비트 그로스라는 게 바로 비트 단위로 환산한 D램 생산량 증가율입니다. 어쨌든 이게 10% 후반이며 올해 2분기부터 휴대전화 고용량화와 서버 재고 안정화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갑자기 연간 D램 비트 그로스 전망률을 10% 중반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수요 회복 시점도 2분기 말로 다소 늦췄다는 겁니다. 이 컨퍼런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과포화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걸 슬슬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조용히 과잉 생산 우려에 고민하고 대비하고 있을 때 이 경제 전문가 놈들과 찌라시 이 쓰레기 방송 뉴스들 이런 놈들은요 올 초까지도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펀더멘탈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일시적인 반도체 쇼크며 4차 산업의 반도체 수요로 인해 반도체 호황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씨불거리더니 이제 그 말은 쏙 들어가고 코스피 반도체주 팔고 코스닥 바이오주 쓸어담는 외국인 이딴 기사나 쳐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제 전문가라는 놈들 소위 이런 놈들이 이 노가리 까는 거를 차라리 반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쳐나오지 않을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생산 라인 최적화라는 용어로 일단 감산을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일부 라인 공정을 개선하면서 생산 품목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체질 개선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겠다라는 이러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과 메모리 경쟁 붙어봐야 대갈빵만 터집니다. 이 짓을 왜 합니까? 삼성전자가 안 한다니까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한국의 팹리스 기업 절반이 이미 중국에 밀려서 적자가 나고 있는 판국입니다. 오히려 국내 반도체 설계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대만,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는 바로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을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국내 팹리스 매출 1위인 LG그룹 계열사인 실리콘웍스가 국내 24개 팹리스 기업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상 실리콘웍스를 제외한 중하위권 기업은 거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측으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만 무려 60%라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부문의 점유율은 고작 3에서 4%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현재 국내 팹리스 업체는 총 200여 개 정도 되는데, 반도체 기술력과 가격 측면에서 일단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1300여 개의 팹리스 업체가 포진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중국 정부의 퍼주기식 투자금과 또 경쟁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중국이 IT 최강국 국가로 막 발돋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여기 글로벌 팹리스 시장의 규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미국이 68%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대만이 16%, 중국은 1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과 1% 미만의 개미 쥐똥만한 팹리스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반도체 양산 강국이라고 말을 해야죠.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올해부터 슬슬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이 중국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기술력 쓰레기인 국내 팹리스는 슬슬 외면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이 팹리스를 본격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유는 바로 비메모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R&D 투자에 73조 원, 생산 설비에 60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라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사실 문정부와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비전 2030의 프로젝트 전략에는 사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스마트폰 CPU AP 센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과, 두 번째로 바로 이 전장 반도체, 이게 자동차 부품이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AP 칩 시장은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잘것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게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의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급속히 커질 거라는 거죠. 자, 초고속 5G 인터넷으로 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된다면, 이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신발, 의류, 자동차,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품에 바로 이 AP 칩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바로 이 AP 칩을 자신들의 비메모리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AP 칩 센서가 이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함께 버무려지면서 이 완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바로 이 AP 칩의 양산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팔고 있는 전자제품들을 다 모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AP 칩을 양산함으로 인해서 다른 가전제품 회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연산 처리가 빠른 이런 AP 칩을 장착한 사물 인터넷 가전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스마트폰에서만 일단 팔리던 이 AP 칩이 이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AP는 삼성전자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만의 AP 판매 독점권을 일단 가져오면 물론이고요, TV나 스마트폰처럼 삼성이 개발한 AP를 통해서 전 세계 전자기기에 이것을 끼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일거양득의 기회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의 축, 바로 전장 반도체 강화입니다. 이 전장 반도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나 내비게이션, 오디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현재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전장기업인 하만을 삼성이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9,700억 원이죠. 이 돈에 인수한 것도 사실 전장 반도체 시장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능에 필수적인 다양한 여러 반도체 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양산해 낼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 시장을 삼성전자가 지켜보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황당한 카드라 통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어요. 카드라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이야기냐? 중국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분야를 협력 강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라 통신이 약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푸젠지나입니다. 이 푸젠지나가 D램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일 때 미국의 제재로 장비 수입이 어려워지고 대만과 기술 협력도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푸젠지나가 아직까지도 반도체와 관련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원활하게 타결이 된다면 바로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일종의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중국의 IT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중국 시장의 진입이 더욱더 미국은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사업권을 통제하는 이런 강력한 매개체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중국의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런 통제권을 가져오게 되면 자, 중국을 통해서 메모리 생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통해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사업은 중국에게 넘어가고 한국은 새로운 반도체 사업에 오더를 받는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이 아무리 미국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간다 해도 삼성이 만들 새로운 반도체 일감은 다 따로 배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돈 많은 권력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다 배정되어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면 이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양산한 세계 첫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출하식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IBM의 중앙 처리 장치 7나노미터 극자외선 공정으로 양산을 한다.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친 끝에 퀄컴에 이어 IBM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삼성이 이를 계기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IBM 7나노 프로세서 개발이 공개됐습니다. 자, IBM 연구연합체 IBM 리서스 얼라이언스가 바로 반도체 업계 최초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 신제품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의 협력 관계에 있는 뉴욕 주립대 협력 관계예요. 주력 관계가 아닙니다. 자, 뉴욕 주립대 연구진과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외신들은 이 7나노 공정 시제품을 선보이기까지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들의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더 좋은 반도체 기업을 새로 컨택을 해서 기술력 전수하고 양산 시스템 구축하면 그만이죠.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이 양산 시스템에 이 삼성전자는 저들의 눈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거. 이게 아직까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는 늘 혁신이란 단어를 입에 자갈 물듯 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반도체가 현재 과포화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잠깐의 과도기일 뿐이고 조만간 이 IBM의 기술력을 토대로 완성된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 반도체 양산 시스템으로 체질을 일단은 삼성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이들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시장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무인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사업이 당장에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그 시기가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감산 위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결정되어진 것이고요. 지금의 반도체 과도기는 사실 SK와 삼성전자에게 그다지 큰 위기는 아닙니다. 별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내 IT 양산 기업들이 이미 저들에게 받은 반도체 오더, 즉 AP칩과 전장 반도체, 이것을 이미 오더를 받았고요. 중국은요, 어쨌든 미국 반도체 설계 능력과 IBM 연합 결성의 기술력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무역 분쟁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 무역 분쟁의 흐름을 기점으로 한국은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전장 반도체 양산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양산 시스템으로 이 캐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가 만약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비메모리의 양산 통제권은 결국 미국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IT 쪽의 지식재산권이고 이 트럼프도 이 IT 쪽의 지식재산권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바로 저러한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현명한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비메모리 사업에 이 필요한 팹립스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 저들의 입맛을 맞춰서 빨리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IBM이 삼성에게 던져준 새로운 이 AP칩 반도체 오더와 한국 정부의 반도체 비전 2030은 서로 당연히 연관돼서 몰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국내 반도체 시장은 또다시 미국 IT 글로벌 손짓에 의해서 이 새로운 비메모리 반도체 방향타가 결정되어진 상황이고요. 자, 현재 열심히 이 반도체 위기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인 이러한 국내의 IT 기업들 다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체질 개선 중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